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혜숙입니다. 오늘은 손쉬운 커피 만들기, 커피 탭이 만들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이 커피 찌꺼기를 탭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2012년부터 쭉 연구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손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손쉬운 커피 탭이 만들기 시작을 하겠는데요. 커피 찌꺼기에 대한 부분부터 잘 알고 우리가 이 커피 탭을 만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커피 찌꺼기의 일단 효용성은요. 우리나라 2018년 기준으로 생도 약 15만 톤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3위 카페 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커피를 저희가 원두에서 커피를 내리면 0.2% 정도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그러면은 100 중에서 0.2%만 우리가 내려서 마시는 거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 형태로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커피 찌꺼기가 우리가 음식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여러 가지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저 멀리 매립지로 가서 매립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과부하를 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커피 찌꺼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탭으로 만들게 되면 환경에 기여하는 측면도 굉장히 높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질소 성분이 2% 정도 되고요. 농작물 성장에 필요한 인도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퇴비의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 찌꺼기가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교 정문식 교수님께서 이 커피 찌꺼기가 중금속을 어떻게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규명을 해놨습니다. 그 효과가 높은 이유가 커피 찌꺼기의 특수한 섬유 구조 표면에 중금속이 잘 흡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커피 찌꺼기가 퇴비 성분으로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식물을 가꾸거나 농작물을 가꿀 때 사용하면은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고 작물 성장에도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또 이거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 퇴비의 효과를 검증을 해봤는데요. 상추하고 레디시하고 딸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피 찌꺼기를 발효시킨 발효 퇴비하고 일반 가축분 퇴비하고 퇴비를 주지 않은 무처리한 그 대조군 세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추 같은 경우는 철과 칼륨의 함량이 다른 대조군보다 우수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레디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래가 이렇게 빨간 그런 무인데요. 이 레디시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면은 단백질의 성분이 되는 거고, 단백질은 우리의 이제 입을 키우는 거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런 몸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디시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았고,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는 이 꽃도 더 많이 맺히게 되고 그 다음에 꽃이 폈다라는 거 열매가 그만큼 더 많이 맺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열매도 더 많이 달리고 그 다음에 당도를 보니까 8.5 브릭스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 퇴비는 작물 성장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쉬운 커피 퇴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정말 쉬워요.
커피탭이 만들기 기본만 아시면 되세요. 뭐냐면 우리 이제 말리지 않은 커피 찌꺼기 있죠. 그 집에서 아메리카노 내려서 이렇게 드시면은 수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내가 직접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먹는 그 커피 찌꺼기 말고요. 커피 매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커피 찌꺼기면 좋습니다. 이 매장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커피 찌꺼기를 이제 준비하시고요. 이 커피 찌꺼기 보시면은 매장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커피 찌꺼기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뭉쳐지는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이제 커피 찌꺼기하고 그 다음에는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이 퇴비 제조용 미생물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미생물이 필요해요.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비율이 또 중요합니다. 이 커피하고 이 퇴비 제조용 미생물하고 50대 1 비율이에요. 50대 1 비율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 100ml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100ml에 퇴비 제조용 미생물은 어느 정도 넣으면 되죠? 2g 정도 넣으면 되죠. 그래서 2g 정도도 이제 제가 여기 저울에 달아서 알려드릴 텐데요. 티스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또 온도가 따뜻해야 돼요. 이 퇴비 제조용 미생물이다 보니까 이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필요하죠. 그 온도가 25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효를 시킬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하냐면요. 여름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되고요. 봄, 가을에는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두세 달 걸리는데 이거는 사고에 노출할 경우고 내가 빨리 퇴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5도 이상, 27도, 뭐 30도 정도까지 꾸준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계절에 상관없이 한 달 정도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페트병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페트병을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말고 우리 동네에서 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드럼통으로, 커다란 드럼통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 드럼통은 200kg짜리, 100kg짜리인데요. 이거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통입니다. 여기에 커피 찌꺼기를 넣어서 한 달간 발효시키면 바로 이제 꺼내서 다량의 이제 퇴비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그 주변에 있는 화단이라든가 동네에서 같이 가꾸는 화단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쓰는 분양하는 텃밭에 많이 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분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페트병으로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비율을 맞춰서 만드신 다음에 화분은 빈 화분 있죠. 저희가 식물을 키우다가 이렇게 식물이 죽어서 빈 화분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화분에다가 화분 안에다가 이 커피 찌꺼기하고 미생물을 섞은 걸 같이 넣어주는 그런 형태예요. 페트병이나 빈 화분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퇴비 제조용 미생물에는 5가지 아주 좋은 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모균도 들어가 있고요. 사상균, 강합성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균 중에 하나가 방성균입니다. 이 방성균은 흙 속의 의사라고 불리는 그런 균인데요. 이 미생물에 5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유산균, 효모균, 사상균, 강합성균, 방성균 5가지 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퇴비 찌꺼기하고 같이 섞이면서 발효가 되면서 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 증식을 하게 된 상태의 커피 퇴비를
흙 속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흙 속에 들어가서 이 방성균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균들을 잡아줍니다. 이 방성균은 흙 속의 의사라고 불리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균인데요.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방성균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여담이 어떤 분들은 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염이 있었는데 이거 자꾸 커피 이제 발효된 커피 퇴비 냄새를 맡다 보니까 거기에 방성균 냄새를 맡았는지 비염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피 퇴비는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손쉽게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지막입니다. 이 커피 퇴비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많이들 이제 농작물 가꾸실 때 특히 텃밭 농작물 가꾸실 때 넣어주면 좋은데요. 잎채소 같은 경우는 뭐 상추를 예로 들었을 때 한 스푼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스푼 정도의 커피 퇴비를 주변에 텃밭 주변에 뿌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뿌리 채소는 2스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 채소는 잎도 키워야 되고 뿌리도 키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열매 채소는 3스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잎도 키우고 뿌리도 깊이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혀야 되니까 3스푼이 필요해요. 그래서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는 1대 2대 3 요 비율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텃밭 작물이 아니어도 일반 식물들 있죠. 공기정화용 식물들을 요즘에 이제 많이 집에서 가꾸시는데 공기정화용 식물은 농작물처럼 빨리빨리 자라지 않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아요. 텃밭 농작물이 이렇게 스푼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집에서 가꾸는 이런 식물들은 그냥 티스푼으로 조금만 넣어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작은 화분은 한 티스푼 정도, 티스푼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북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깎듯이 한 스푼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큰 중간 화분은 2스푼입니다. 그 다음에 큰 화분은 3스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텃밭도 안 가꾸고 식물도 안 가꾼다. 그래도 이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화단에다가 봄, 가을에 넣어주거나 그 다음에 가로수 있죠. 집 주변에 있는 가로수길 같은 데가 있다. 그러면은 가로수길에 이 퇴비를 넣어주게 되면 커피 퇴비를 넣어주게 되면 이 가로수에 있는 식물들이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성장률도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커피 퇴비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화단이나 식물에 넣어주면서 우리 동네를 푸르고 공기가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손쉬운 커피 퇴비 만들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